때보다 손목이 경직되고 팔꿈치가 경직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면 어떡하냐? 무력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럼 더 경직되니까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 포지션으로 갈수록 흔들림의 축을 하게 두라고 하는 이유가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뿅. 자,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연주하는데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교수님, 저는 하이 포지션 비브라토가 잘 안 되는데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이 포지션에서의 비브라토가 어려운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위로 하이 포지션으로 올라올수록 지판과 줄의 높이가 달라져요. 즉, 줄이 조금 더 높아서 짚는데 힘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냐? 아래에서 할 때보다 손목이 경직되고 팔꿈치가 경직되고, 즉 경직되는 힘을 줘서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면 어떻게 하냐? 무력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럼 더 경직되니까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 포지션으로 갈수록 흔들림의 축을 1번 손가락에 두라고 하는 이유가, 누르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흔들다 보면은 안 그래도 악기 동그란 틀 때문에 흔들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공간적으로 제약이 생기는 데다가 선의 텐션이 강해지니까 더 누르게 되잖아요. 그럼 누르는 데 집중하니까 이렇게 경직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1번에 축을 두고 엄지손가락과 1번이 아니라 1번을 기대어서 피아노 누르듯이.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피아노는 엄지를 기준으로 딱 놓고 짚는 게 아니잖아요. 피아노는 이렇게 짚는 데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바이올린도 1번에 축을 두고 1번을 기준으로 최대한 플렉시빌리티, 유연함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하이 포지션이 됐을 때 손목과 팔꿈치에 힘이 들어간 건 아닌지 경직된 건 아닌지 계속해서 스스로 자가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피아노처럼 딱 누르는 거. 엄지에 축이 있으면 집게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를 어릴 때부터 익혀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개를 마주하면서 경직되기 쉽거든요. 하이 포지션으로 올라갈수록 꼭 필요한 만큼만 누를 때에 경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번을 축으로 이렇게 피아노 짚듯이 짚는 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컨트롤한다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제가 드렸던 하이 포지션 비브라토에 대한 내용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오, 바이올린 전공하시는 분이시네요. 바이올린 전공하는 중1. 반가워요. 클래식 곡도 찬양도 손 비브라토를 많이 쓰시던데 저는 팔 비브라토를 계속 쓰다 보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정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브라토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보면 굉장히 이건 주관적인 답변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비브라토라는 게 팔의 힘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손끝에서부터 비브라토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저도 팔을 전체 움직이고 손목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 손가락 끝마디만 활용하는 비브라토를 전체 다 사용하지만 일단 이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부터 연습을 합니다. 보이시나요? 3개, 4개. 이제 나머지 손가락을 요거를 중심축 잡아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엄지손가락은 절대로 어떠한 순간에도 꽉 위를 누르면 안 돼요. 특히 중요한 게 크게 내려고 할 때 이 집게 손가락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엄지손가락을 꽉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손가락은 아래를 향해서 누르고 있고 밑에 있는 손가락은 위를 향해서 누르고 있으면 이만큼 경직이 되잖아요. 이만큼 경직이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가 연주 기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겠죠. 물리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개선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한번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지금 힘든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자 한다면 저라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팔에서 비브라토가 오는 게 아니라 손끝에서 비브라토가 온다. 손끝에서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졌을 때 그 파장이 이렇게 확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손끝에서 움직임 한 번 떨린 게 이 손끝만 움직인다고 비브라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끝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손가락이 움직일 때 손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파장의 여파로 오히려 손목만 움직이려고 한다면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손끝에서 비브라토 한 번 파장이 팔 움직임까지 전염되는 거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가 손가락 비브라토 한다, 손 비브라토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고자 하는 소리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비브라토의 빠르기, 폭을 계산하고 최대한 귀를 통해서 비브라토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 움직임이 이 움직임이 아니라 이 손끝에서부터 나오고 그거를 손가락 관절, 손등 관절,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이 같이 전염된다, 파장된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내가 팔 전체 비브라토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 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하셨지요? 손 비브라토와 팔 비브라토 둘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건가요? 이거를 절대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주관적인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브라토라는 게 손끝에서부터 나오는 움직임이 결국에 가서는 이걸 조금 움직일 때는 손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뭐 느린 곡을 연주할 때의 비브라토는 결국에 가서 팔까지 요동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움직이는 거라고 손만 움직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굵은 비브라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팔까지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손끝에서 비브라토가 결정된다. 이게 팔 전체로 전염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미 손, 팔, 비브라토 모두 아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